우리가 꿈 얘기. 이게 재밌잖아. 돼지꿈, 돼지꿈. 똥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불나는 꿈. 맞아. 불나는 불나는 그치. 그런 꿈이 꽤 맞는 편이네. 그 조금 있어 그런 게 약간. 아이고 신기가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몇 번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박지영 박사님께서 네.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좀 자주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오랜 신비주의를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좀 네. 해보자 그랬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뭐 좀 많을 것 같고, 뭐 예술이나 문학 이런 데도 많이 연결이 네.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신비한 걸로 많이 생각들을 해서 꿈은 우리가 정신 분석학적으로 꿈에 대해서 접근을 예전에 했었지만 프로이드처럼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많이 예술 작품, 뭐 문학 작품, 뭐 그림, 피카소의 꿈 이런 것처럼 예술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 은하님이 또 하실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고 해서 한번 제가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근데 꿈 얘기하면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신비로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는 사실 예언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아직도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그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요셉이었던가? 아, 그 형제들이 팔아 넘겨갖고 이집트로 갔었나 그때? 어디로 갔냐? 너야 너 신자잖아.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 왕이 꿈을 꾸는데 뭐 7마리의 이렇게 약간 포동포동한 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피쩍 마른 암소들 뭐 7마리가 나오고 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달라 했더니 노예로 있었나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감옥으로 갔었죠. 원래 노예로 팔려갔고 네. 그 다음에 거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출세를 하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맞아요.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해몽을 하잖아요. 그쵸. 뭐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니까 풍년 동안에 이제 잘 뭐 해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고 너무너무 예뻐해갖고 그다음에 왕이 됐나요? 아니 이 사람이 기억이 아무리 안 나. 그래도 남의 나라에서 왕이 되겠어요. 아, 그런가요? 총리. 아, 총리가 됐나? 기억이 안 나. 신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약간 고대에서는 뭔가 점사를 봐준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 또 되게 막 신비로운 것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프로이드 때 와갖고서는 사실 우리한테 숨겨져 있던 무의식의 세계가 꿈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다. 맞아. 뭐 이렇게 해갖고서 뭔가 좀 과학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프로이드의 해석도 약간의 무리수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경험이나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맞아요. 거잖아요. 어떤 과학적인 그쵸, 기반이 그쵸. 좀 약간 이제 모자랐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과학적으로 꿈을 요즘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대한수면의학회 의사 선생님들 모인 학회인데 거기서 이제 정의한 거를 보니까 사람이 잠에 들게 되면 이제 그 좀 평화로운 상태가 되고 뇌도 좀 휴식을 취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꿈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야 싶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꿈을 왜 꾸고 무슨 연결이 있나 이런 거가 궁금한데 그냥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잠에 들게 되면 우리 뇌랑 우리 중추신경이랑 약간 이제 연결이 느슨해지면서 요 전달 체계가 조금 해체된대요. 그런 해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진행되는 그게 꿈이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꿈의 의미랑 왜 그때는 그런 꿈을 꾸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렘 수면 단계라고 수면 단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 막 래피드 움직이는. 아이 무브먼트. 그때 꾸는 꿈을 대부분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만 근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잠들기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건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꿈 되게 많이 꾸고 어떤 사람은 조금 꾸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로 꿈을 꾸는 빈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거를 누구는 기억을 하고 누구는 기억을 못하고 이런 차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꿈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밤에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했는데 눈을 딱 뜨면 다 기억이 안 나. 날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억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딴 얘기지만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워낙 발달을 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뇌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도 발달을 하는 거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신경을 모사한 거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생긴 건데 요즘에 너무 인공지능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혹시 인공지능도 많은 경험치가 이제 쌓였으니까 얘를 약간 느슨하게 해주면 얘도 꿈을 꿀까? 꿈도 꾸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심도 들면서 얘가 꿈까지 꾸면 인공지능이 진짜 무서운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왜요? 인공지능 챗GPT 이런 거 쓸 때 네. 혹시 급발진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나 봐요. 전 많이 안 썼는데 네. 얘가 약간 대답하기 어려운 거를 내가 질문을 했더니 얘가 정말 막 이상한 화나는 이모티콘을 막 나한테 보내면서 정말? 막 이 인간아 막 이러면서 화를 정말? 내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과하셨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친절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꿈까지 꾸면 어떻게 될까 좀 무섭긴 해요. 저는 제가 막 뭐라 그런 적은 있거든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상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거짓말 답변을 많이 주고 해. 거짓말도 하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뻥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한테 배우고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 그럴 수 맞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나한테 되게 고분고분하던데. 그래? 나는 내가 너무 친절하게 너무 하셨나 친절하셨나 봐요. 봐요. 갑질을 해야 돼. 걔한테 그래야겠다. 조금. 나 너무 무서운 갑질을 해야 사람이 돼. 걔가 알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무서운 사람인 걸 알려주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가끔씩 쳐요. 아는 진짜? 것만 답해. 그러면은 되게 공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답하겠습니다. 뭐 이러던데. 근데 꿈 얘기하다 갑자기 죄송해요. 그러니까. 근데 뇌과학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우리처럼 무슨 꿈 꿨어,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뇌과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사실 보는 거잖아요. 잠깐 심리학하면 말씀드렸지만. 프로이드인가요? 그렇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프로이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성적 욕망이었잖아요. 그렇죠. 눌러져 있었던 어떤 성적 욕구가 뭐 꿈에서 많이 나타나고 좀 지나칠 정도로 약간 변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성적 욕구에 초점을 두는 뭐랄까 그 시대가 사실은 이제 종교에서 넘어와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프로이드 덕분에 우리가 꿈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발전한 거고 심리학도 그렇죠. 완전히 전기가 달라진 거죠. 근데 이후에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로이드의 애제자였는데 나중에는 결별을 하게 되는 칼 융. 근데 융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성적 욕구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 심리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그쵸.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꿈 하나를 갖고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꿈의 해석이란 책 정말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만한 두께 진짜 자기 환자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엄청 세세하게 내가 꿈에서 뭐 그 여자가 나한테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지나갈 때 뭐가 파티가 열렸었고 좀 읽어보면서 하는 건 아니 꿈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할 수가 있어. 아무리 중간에 멍 같아. 흔들어 깨워도 이렇게 다 기억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프로이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어떤 경험들이 다시 왜곡된 형태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내가 이거를 지난주에 겪었던 일이야? 지난주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어? 아니면 몇 년 전에 있었어? 그것도 되게 신기해. 어떻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꿈과 저렇게 일주일 전 것도 생각 안 나는구만. 그러니까 나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네, 젊었을 때 읽었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 다시 읽으니까 진짜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읽게 되는데 그래도 그 책이 정말 거의 혁명적으로 지금 맞아요. 사실은 뭐 미술 평론을 한다든지 프로이드적인 맞아요. 방법론을 맞아요. 예. 안 쓰진 않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야 정말 무슨 성경에서 고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파우스트 박사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고 훌륭한 체인 건 맞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치, 그치. 네. 예.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Dangerous Method라고, 그게 프로이드하고 칼 융, 그리고 사비나 슈필라인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이제 관계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중심이 되는 거는 뭐, 칼 융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결별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비고 몰테슨이라고 반지의 제왕에 나왔었던 알지. 아라곤, 그다음에 키라 나이틀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클 패스벤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둘이서 미국을 가요. 미국의 약간 순회 강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가는데 배를 딱 탔는데 프로이드는 2등 칸으로 가고 칼 융은 1등 칸으로 가요. 근데 칼 융은 집안이 괜찮았을 거예요. 스위스 목사 출신인 아버지가 목사였나 뭐 그러고 좀 약간 유복한 가정에 자랐고 프로이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안이 좀 망해갖고 좀 힘들게 살았지.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이라는 것이 사실 뭐 유럽에서는 만연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이 없어서겠지만 서로 어쨌든 간에 칼륨은 1등 칸으로 가고 여기는 2등 칸으로 가면 약간 씁쓸한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당시 사회 어떤 차별적인 거와 그리고 둘이 결국에는 갈라지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암시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 이 여자가 슈필라인이라는 여자인데 원래는 칼 융이 치료를 했었던 여자야.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의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쪽에 심리학 쪽에 뛰어들게 돼요. 근데 둘이 연인 관계가 된 거지. 불륜 관계지. 왜냐하면 칼 융 그 당시에 유부남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 프로이드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 남자하고 그런 식의 관계를 맺으면은. 근데 이제 그걸 왜 제3자가 분노해요, 근데? 몰라요? 좀 좋아했나? 뭐,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또 아니라고 막 발뺌하고 어쩌고 하다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좀 틀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이론에 칼 융이 반론을 제시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이제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좀 지루했어. 약간 변태스러운 것도 많이 나오고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옆에 사람이 보면은 좀 곤란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 느낌죠. 아 진짜? 아니 뭐 물론 비행기 영화니까 다 자르긴 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보고 그래도 싶어지는데? 그래도 야하게 나오기는 꽤 나오죠, 사실 비행기에서도. 뭐 그랬어요. 꼭 챙겨볼 필요는 없는. 꼭 영화. 볼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정말 그 칼 융이나 프로이드나 막 이제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면서 또 본인들은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시고 서로 공개적으로 자기는 그게 안 되고 비난하고 앵거 매니지먼트 절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 본격적으로 우리 꿈 얘기를 조금 해보죠. 우리가 꾼 꿈 얘기. 이게 재밌잖아. 그쵸. 그 왜 꿈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좋은 꿈이다, 네. 뭐 복권 사야 된다 맞아요. 이런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좋은 꿈 얘기할 때 돼지꿈, 돼지꿈, 똥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불나는 꿈. 맞아, 맞아. 불나는 불나는 꿈도 그치, 좋다 크게 그래. 일어난다 뭐 이런 거잖아. 난 불나는 꿈은 안 꿔본 것 같고 돼지꿈, 똥꿈 이런 거는 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똥꿈 같은 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농경 사회니까 이제 비료 같은 거 인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뭐 응가가 많다. 그러니 말인즉슨 경작을 해야 되는 뭐 땅덩이가 많다든지 뭐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유해진다 혹은 부유하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진 뭐 않는데. 비트코인 이런 게 나와야 되나? 그러지. 나쁜 꿈은 어떤 게 있죠? 나쁜 꿈은 뭐 이빨 빠지는 꿈? 그거는 뭐 가족들에게 흉사가 생기는 꿈. 맞아. 그렇죠. 근데 네. 이빨 빠지는 꿈도 가끔들 꾸지 않아요? 나는 가끔 꿔봤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빨 썩은 꿈은 꾼 것 썩은 같아요. 꿈. 썩어갖고서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이렇게 깨면은 좀 마음이 무겁지. 그러면 이제 아파트 저기다가 퇴퇴 아, 또 그런 절차가 있어요? 약간의 절차. 무슨 테마였다. 문 열고 퇴퇴. 근데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개꿈이다 이런 아, 얘기 예. 하나도 안 맞으면 그런데 이제 똥도 나오고 개도 나오면 이게 뭐 좋은 꿈이냐 개꿈이냐. 아, 그렇죠. 뭐 개가 똥 싸는 꿈은 무슨 꿈이냐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들. 많이 그런 하고. 것도 있잖아요. 막 뭐 이제 화장실에 막 이렇게 응가를 했는데 내렸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 있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꿈을 꿨는데 개가 저희 집 현관에 오더니 오줌을 넣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 네, 네. 마루에 그 오줌이 다 찬 거예요. 절벅절벅. 발목까지. 야, 그거 옛날에 그 김유신 여동생이 그래, 그런 거 있지 않았냐? 그거 김유신 여동생이 큰 여동생이 맞아. 그 꿈을 꿨는데 오줌을 넣었는데 그게 서랍을 장안이 다 다 잠기는. 잠겨. 그걸 그랬더니 팔았잖아. 그 여동생이 여동생한테. 비단 치마 그 한 필로 그 음. 꿈을 사서 김춘추랑 결혼을 해서 맞아. 왕비가 되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보희와 문희. 어.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보통 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고 일어나면은 없어지는데. 휘발해 버리는데 그건 너무 생생한 오. 거야. 개와 오줌. 무엇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랬는데 그날 결국은 저녁에 어떤 식당 가서 뽑기 했는데 내가 2등에 당첨돼서 아, 진짜? 술 한 병 받았잖아. 내가 그래서 오. 이 운을 여기 쓰지 말고 내가 빨리 로또를 샀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치. 근데 너무 개와 오줌 사이에서 고민하느라고 못 샀어요. 저는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꿈이야. 음. 안 좋은 꿈인데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꿈이 꽤 맞는 편이네. 그러니까 조금 있어 그런 게 약간 어. 자주 꾸지는 않는데 아이고 신기가 있는 거 아니야? 방울 없나 방울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미국에 계셨거든요. 저희 이제 친척분 중에 네. 약간 큰 외삼촌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갖고 그 방문하러 갔었어요. 어릴 때였어.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그 흔하지도 않은 국제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는 몰랐지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몇 살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였어. 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왜 원래 어린 여자애들이 맞아. 엑소시스트야 엑소시스트.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꾸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게 섬뜩한 꿈을 꿀 때는 있기는 해요. 그렇구나. 제가. 갑자기 무서워. 전 좋은 꿈, 나쁜 꿈, 뭐 다 기억나는 게 간간이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실하고 연결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재밌는 꿈 꾸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면서 막 웃는 사람. 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네. 자면서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얼마나 행복한 꿈을 꾸길래 저럴까? 나랑 결혼한 게 저렇게 좋은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화내고 싸우고 이러는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결혼 신혼 초기에는 정말 많이 꾸는 꿈이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뭘 섭섭하게 하거나 뭘 잘못한 게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했다고 증명이 되고 막 이러는 꿈.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다가 깨는 거예요. 그럼 깨고 나면 그 분함이 안 가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괜히 막 화내고. 그래서 우리 남편 엄청 억울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화내는 꿈이나 이제 분노하는 꿈 꿀 때 꿈속에서 울면 실제적으로 막 눈물 막 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떨 때는 꿈에서 울다가 깨면 막 울고 있어요. 원래 분해서 울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막 화를 내고 이러니까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만히 이제 좀 추적을 해봤더니 낮에 약간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자면은 그게 이제 나쁜 남자가 우리 남편하고 치환돼가지고 네. 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내가 줄거리를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저녁 때 드라마 같은 거 이상한 거 네. 싸우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막 채널 돌리고 괜히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고 있는 남편한테 톡 치고 뭐 이런 거 나가지고. 아니, 그러지는 않고 네. 다 깨난 다음에 화를 내죠. 왜냐면 잘 때 때리면 모르잖아 내가 때렸는지. 그러면 막 너무 괴로웠던 꿈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사실 있어. 어떤 거? 이건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음. 뻘거벗고서는 학교 가는 꿈. 진짜 그건 프로이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런 거 뭐. 하여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꿈에서도 너무 괴롭고 이제 깨고 나서도 이게 꿈이길 정말 다행이다 막 생각을 했었죠. 그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꾸는 꿈은 아닌가? 사춘기나 이럴 때? 그쵸. 그런 책가방 안 가져가는 거 가볍게는 네, 학교 갔는데 그렇죠. 책가방 없는 거부터. 우리 애는 진짜 책가방 안 갖고 간 적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나도 아는 쌤이 실제적으로 둘째. 안 갔고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 갔고 가다가 길에 떨어뜨렸는데 모르고 계속 갔어. 실제로? 네. 그거 어떻게 책을 모르지? 하나도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가방이 너무 가벼워서 가방을 중간에 떨어뜨렸는데 모르고 한참 얼마나 갔어요. 길에 재밌는 게 많았으면.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악몽 네. 꾸잖아요, 우리. 그쵸. 되게 기분 네. 나쁘고 꾸는데 이제 얼마 전에 꿨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딸이 학교가 멀어가지고 이제 학기 중에는 자취를 해요, 학교 네. 앞에서. 근데 쿨하게 허락을 해줬지만 뭔가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불안한 거지.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아이한테 이제 사고가 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이고. 얘한테 사고가 난 거야. 거기서 내가
정신줄을 잡아야 되겠다고 두 개를 그 꿈에서 또 막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얘한테 큰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거를 잡고 버텨줘야 된다라는 걸 꿈에서도 엄청 의지가 막 이거랑 두 번째는 이거는 꿈이어야 된다. 오. 이 꿈에서 내가 깨야 된다. 꿈에서 꿈 안에 꿈이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깼어요 진짜로. 아 진짜. 막 내 의지로. 인셉션인데요. 이거 깨야 돼 해가지고 진짜 깨가지고 얼마나 네. 안도했었는지 몰라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의 뇌의 해리 상태가 덜 해리돼 있었나 봐. 그러게 다시 잡았구나. 그렇지 다시 잡았나 봐. 이런 사람을 보고 놀란 감독이 영화를 만드나 봐. 근데 태몽 같은 것도 있잖아요. 태몽 꿨어요 아들들? 그렇지. 그치 꿈을 뭐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 좀 나는 우리 애들 꿈은 안 꿨고요. 네. 내 태몽 뭐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다 많이 살았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린 다 얘기해 줬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네. 우와. 오. 꼈다 뺐다 꼈다 아니 왜 뺐다. 끼고 계시지 왜? 그러니까 그러다가 깨셨다는데 마지막에 낀 채로 깨셨는지 뺀 네. 채로 깨셨는지가 이게 몰라.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남한테 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손에 그러네. 쥐고 있어. 어쨌든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네. 그러니까. 그 차이지. 네, 끼고 네. 있느냐 아니면 쥐고 있느냐의 차이일 네. 뿐. 근데 뭐. 더 대박 태몽은 우리 언니. 왜? 우리 언니가 저보다 2살 위인데 저희 어머니가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고 네. 무궁화도 막 흩날리고 오. 태극기도 흩날리는 영부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강에서 복숭아를 건져 올리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의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영부인이었어. 태몽에 따라서 태몽에 의거하여. 근데 우리 언니가 나보다 2살 많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어리잖아요. 네. 그 더 어린 내 나이 나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영부인은 장래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언니 희망은 왜 저런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커가지고 이게 뭐 무슨 꿈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마 그 전날 저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신 거야. 거기서 대한뉴스 예전에 요즘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극장 가면 맞아요. 영화 시작 전에 꼭 대한뉴스 대한뉴스 하고 있었죠. 애국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무궁화 이렇게 막 가고 그런 네. 그 화면 있잖아요. 그러고 시장에 가셔서 과일 가게. 그렇지 그 화면이 꿈에 나왔던 거야. 그걸 갖고 무슨 자기 딸이 영부인이 되네 어쩌네 이러고 있었던 거지.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이 태몽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건가? 서양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얘기는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용을 아이들 인생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그 임신의 징조 뭐 이런 거를 약간 암시하는 그런 정도의 꿈은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신체 변화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 꿈도 뭐 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갖고 뭐 이게 어떤 아이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한다고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꿈에 대한 생각이 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보다는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 상태 이게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이거에 따라서 그냥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요 정도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챗 GPT한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서양에는 태몽이 있니? 뭐 이런 거. 나 챗GPT 말고 저기다 물어봤어. 퍼블렉시티에. 퍼블렉시티. 그랬더니 걔가 태몽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유료니까 더 믿어야겠다. 맞아요. 특별히 막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5년 이제 6년 됐구나. 네. 제가 정말 3년을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3년 그때 왜 3년상을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쵸. 3년 지나니까 네.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는데 나 고아라고 울고 다니면서 아마 그게 심리적으로 되게 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그게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서 내가 무슨 굉장히 큰 행사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세미나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왜 이 나이에 결혼식일까 궁금한데 하여간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꼭 약간 무의식이 생겼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꼭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없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막 그때 처음 나타나셨어요. 네. 걸어오시더니 내 손을 꼭 잡고 한번 안아주셨는데 그 따뜻한 감촉이 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몇 번 꿈에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밝은색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약간 그 몸에서 광채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타날 때마다 되게 슬프고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정말 3, 4년 나타나시더니 안 나타나신 지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10수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섭섭하지만 안 나타나시죠. 그 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분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광채가 난다든지 뭐 좋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런 게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 아 진짜? 그래서 좋은- 마음이 되게 좋았어. 맞아요. 그 좋은 곳에 가셨다. 뭐 이렇게들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지. 저는 약간 그 무서운 꿈을 꿔요. 진짜? 어. 자주? 자주는 아니고
근데 딱 그런 류의 연결이 되는 류의 약간 무서운 꿈을 꿔. 하나는 제 친구 중에 그 대학 동창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근데 이제 저랑 뭐 자주는 안 만나도 그때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고 뭐 교수를 하던 친구였는데 절 동기지만 여동생 같이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애였는데 걔가 죽고 일주일쯤 후에 꿈을 꿨어요. 근데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고서는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 가주세요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여기서 배경음악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깔아주세요. 밤에 막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그랬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 그러더니 뒤를 웃으면서 차를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난 안 간다고 내리겠다고 문을 팍 열면서 깼어. 그때 딱 든 생각이 그거였어. 아, 내 친구가 외로웠나? 아, 진짜?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웠던 꿈은 작년에 제가 수술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수술받고 중환자실 갔다 나왔는데 그리고 퇴원해갖고 집에 와갖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이 집이 적산가옥 같은 데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외갓집이 적산가옥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이 나는 듯한 적산가옥이고 그럼 적산가옥이 반지하가 많아요. 근데 그 반지하에 백발 구미호 같은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백발 구미호면 약간 웃기잖아. 막 꼬리 9개 달린 막 약간 처복 있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너무 무서운. 네, 정말로 너무 막 악마 같은 느낌이 드는. 진짜 무서워. 근데 얘가 그 반지하에서 올라오지도 못한 손을 계속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잡으려고. 너무 내 무섭다. 다리를 잡으려 가려고. 근데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지. 잡히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서는 안 된다 막 도망가려는데 몸 미끄러진 것 같고 얘가 막 흔들고 막 집안이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광화문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관 같은 거 쓰고 뭐 이렇게 다 옛날 그 무장들 막 이런 느낌 드는 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돼 있고 칼 들고 있잖아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팍 나면서 그런 모습을 한 어떤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창 같은 그 장비가 쓰는 그거 같은 거를 확 휘두르면서 백발마녀를 그거를 무찔렀어? 무찌르면서 나를 살려준. 오, 다행이다. 조상신 아니야? 진짜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깬 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 언니가 집에 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혼자서 뭐 하기 좀 힘들지 않으니까 나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같이 자 그랬다니까. 약간 조상신, 수호신 구해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 근데 되게 무서웠어 그 순간은. 저는 꿈은 되게 무서운 걸 꾸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면서 웃을 만큼 꿈을 꾼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뭐랄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미로에 갇힌 뭐 이런 상황, 길을 잃고 내가 똑같은 골목을 왜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처럼 한 무섭잖아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근데 뭐 되게 무서워하기보다는 왜 내가 못 나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몇 바퀴 돌고 우리가 초현실주의 화가라 할 때 르네 마그리트 생각하면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 있잖아. 그러면은 왜 하늘은 뿌옇게 이제 먼동이 트는지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으로 보면 불이 켜 있고 밤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 내가 지금 지금 밤이야? 몇 시야? 막 그런 거를 막 몰라서 내가 답답해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현실주의 작가들 그림 보면 달리랑 뭐 키리코나 내 꿈에 저거 나온 것 같아. 막 약간 그런 많이 보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작품들? 내가 저 사막에서 헤매고 있었어. 막 약간 그런 느낌. 시계가 녹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코끼리는 막 날아다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막 답답해하다가 깨는 그런 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꿈을 주제로 하거나 뭐 꿈 속에 뭐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달리가 대표적으로 진짜 많이 그렸고.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가들 작품 보면 감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현대 작품으로 가면 더 힘들지만 호안 미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감상하기는 편한데 거기도 굉장히 꿈과 관련되는 나는 뭐 꿈을 그렸다, 꿈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꿈에 대해서 약간 기괴하게 그 미술 작가들은 그렇고 반면에 클래식 음악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연주를 하게 하잖아요. 뭐 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스트도 뭐 사랑의 꿈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꿈결 같은 선율. 그래서 음악하고 미술하고 그 표현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현대 음악가들은 또 꿈을 그렇게 기괴하게 표현하나요? 저는 현대 음악은 잘 안 들어서 저도 뭐 현대음악 하면 쇤베르크 이후의 그런 것들은 힘들어. 네, 힘들어서 잘. 드라마 배경음으로 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냥 힘들지 쉽진 않아.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네. 그거 말고 왜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좀 희망 과 같은 뭐 무슨 근데 꿈을 꾸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도 꿈 하면 이제 자면서 꾸는 꿈 말고 너의 꿈은 뭐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영어로도 드림이라는 게 그렇게 중의적으로 쓰이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뭐, 네. 뭐 일본의 유메 이런 것들이 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이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다 꿈이라는 거가 네. 어떤 내가 정말 강하게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뭐 이런 거를 좀 바라는 그런 거에 발로가 아니었나 이런 박사님의 생각도 꿈은? 들어요. 저의 꿈은 아주 황당한 꿈이요. 네, 부자가 그렇죠. 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네. 저는 이제 꿈을 아주 그냥 사소한 거부터 나한테는 사소하지 않아. 그렇지만 사소한 거부터 얘기하면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골프 비거리가 한 10m만 제발 10m만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 저 얼마 전에 꿈에서 골프 실력이 늘었어요. 진짜요? 네, 네. 거의 저도 웃으면서 깼던 것 같아요. 아하하 이러면서 깼어. 나도 그런 꿈 꿀래 그럼. 그러니까요. 제 꿈 사세요. 이거 다 말해서 효과 그래요? 없어졌어. 그런 건가? 말하면 효과 없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홍보를 얘기인 것 해서 같아요. 팔려고 했더니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비딩하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 이 꿈이라는 게 그런 그치. 식으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나 가질 수 있는 거 같으면 꿈이라고 표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힘든 거다 보니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꾸는 꿈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꿈속에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근데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라지만 어렵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우리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자녀분들도 계시니까 관련된 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는 지들이 꿈을 꾸면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왜 꿈을 꾸는 게 어떤 특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꿈을 많이 꿔 큰 꿈을 가져와 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래 살 거니까 뭐 바라던 바라지 않던 꿈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또 좀 잘 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할머니 되고 이제 내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도 어떤 소망 꿈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한 뭐 골프 비거리 느린 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줄어들다가 결국은 못 치게 될 거고 그런 꿈 말고 이제 내가 좀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가 되는 거를 좀 노력할 그런 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남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나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 그 어려운. 그러니까 네, 그거 어려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많잖아 우리가. 그쵸.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다 보면 섭섭하고 화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좀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매일매일 다음 날은 조금 더 그렇게 되고 다음 날은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그럼 뿌듯하잖아요. 내가 네. 오늘 화낼 일이 있었는데 안 냈어. 난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이렇게. 근데 꿈에 막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지. 무의식 중에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다행히 요즘에 꿈을 잘 안 꿔.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그러는 네. 건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꿈은 잘 안 꾸고요.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이 돼서 죽고 싶다? 뭐 이런 꿈. 그럼 계속 갖고 가고 싶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 프로이드식이 그런 것 같아. 꿈에서 누구한테 화냈다 그러면은 왜 당신은 이 사람에게 화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알고 보면은 일주일 전에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는데 내가 참았음. 그거지. 내가 너무 참아가지고 꿈에서 자꾸 남편한테 화내는 꿈을 꾸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인상 쓰시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많이 계신가 봐 이게 아직도. 저의 꿈은요. 저는 이제 황당한 꿈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건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예전에 그리스 섬에 살다가 책을 이제 맞아요. 낸 게 번 북소리라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 뭐 카프리 섬이나 그런 주변의 조그만 섬에서 한 6개월? 근데 지금 섬이 아니다 뿐이지 거의 유사하게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음 여행지를 선물을 하세요. 그럼 될 것 같아. 비리가 들통나는. 네,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꿈이라면은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왜냐면은 아직 평생 그럴 수 그랬더니 없잖아. 그런 거 말고? 아니 왜냐면 평생 그럴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모든 인생에 걔네들도 힘든 게 당연히 닥칠 거고 그랬을 때 잘 이겨내고 그리고 꿋꿋이 잘 버티고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인데 그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꿈인 거고 저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마당 있는 데서 가드닝 하면서 거기서 가드닝 이렇게 꽃 가지고 떨면서 이러고 하다가 전화해서 툭 얘들아 아니요 거기서 툭 쓰러져서 한 번에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거 하다가 이게 툭 쓰러져서 한 번에 딱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밖에 있으니까 독거노인이라도 잘 보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좀 알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오늘 밤 꿈에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쓰러져. 집 안에 있으면은 모르지만 정원에서 쓰러진 거는 그래도 좀 쉽게 빨리 발견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늙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심장이 멎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딱 갔으면 좋겠어. 그 아이들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짐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되고 뭐 고민도 안 되게 그냥 슉. 그게 이제 꿈이에요. 뭔가 좀 우울하게 갑자기 꿈 희망을 얘기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노래라도 한 곡 여기서 조용필의 꿈 말하면서 조덕배 갑자기 분위기를 꿈에.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쁜 복면가왕도 나오신 분이 노래를 하나 하는 걸로 가왕이 되는 꿈 뭐 이런 거 꺼볼까요? 그러면은 복면가왕 출연은 계획이었지만 가왕에 등극하는 거는 꿈에 가까운 것인가? 그렇지.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꿈인 거지.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꿈. 내일 신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요? 김지훈 박사 원래의 꿈은 가왕. 못다 이런 꿈. 앞을 그냥 한 몇만 개 야산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는 그 꿈 중에서 최근에는 거의 안 꾸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전까지도 꿨던 꿈이 내가 학위를 뭔가 하나가 빠트린 서류가 빠지기도 했고 무슨 뭐 디펜스가 아직 안 끝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직 학위를 못 받았어 막 이런 꿈 굉장히 여러 번 꿨어요 진짜. 군대 다시 가는 그러니까 나도 그건 것 같아. 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깨가지고 이게 꿈이었구나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걱정스럽게 꿈을 꿨기 때문에 현실하고 분간이 잘 안 돼서 막 내가 다 냈나? 막 그렇게 찾아보고 이런 거 막 진짜 현실하고 헷갈리게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저는 불어2에서 F학점 받는 꿈. 앞으로 잘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학기에 공부를 안 하기는 엄청 안 해서 B를 맞았거든요. 연애를 하셨구나. 근데 꿈에서는 계속 F를 맞았는데 제가 학점을 제대로 안 챙겨서 저도 계속 학점 걱정을 하면서 학적과로 무겁게 걸어가는 그런 꿈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꿈의 해석을 읽었더니 박사님 같은 경우 보면 학위를 딴 사람만이 학위를 못 딴 꿈을 꾼대요. 그렇게 아예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흔한 꿈이었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안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안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B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F학점 받는 꿈을 꾸는 게 아닐까? 나 여기서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아까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네. 쓱 넘어갔는데 공부를 내가 안 해서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학점 얘기를 하셨는데 B야. 되게 조금 좀 재수 없었죠? 나 그 얘기하려고. 원래 이런 캐릭터였어? 원래 좀 그런 캐릭터긴 해요. 역시 S전자의 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 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조용필의 자, 노래 하나 하시죠. 네, 오늘서 이렇게 박지영 박사님까지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꿈에 대한 추억, 기억 이런 그렇죠.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네. 앞으로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많이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꿨다 뭐 그런 거. 여름 남양 특집으로 무서운 꿈 네, 이야기. 남양 특집 내가 했잖아. 남양 너무 특집 살짝만 했어.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